안녕하세요. 임원빈입니다. 인격이란 생리적 욕구나 본능대로 행동하는 타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 고유의 품격입니다. 사람도 동물이기 때문에 일반 동물처럼 생리 욕구나 본능적 욕구가 없을 수 없지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조절, 통제하여 타인이나 조직 공동체 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리더 이순신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지휘관, 참모들이 모여들었고요. 나아가 의병, 승병, 심지어 백성들까지 모여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이익보다는 언제나 나라와 백성을 앞세우는 이순신의 고결한 인격에 감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삼국지를 보면 유비, 관우, 장비가 복숭아나무 밭에서 의형제를 맺었다는 도원 결의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관우나 장비가 유비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킨 것은 포용력으로 대표되는 유비의 인격에 감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순신에게는 의형제 같은 그런 부하장수들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이순신이 조정에 보낸 장계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 장수들 중에서도 순천부사 권준, 방답첨사 이순신, 광양형감 어영담, 흥양형감 배흥립, 녹도만호 정운 등은 달리 믿는 바가 있어서 서로 같이 죽기를 기약하고 모든 일을 함께 의논하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장계를 보면 이순신에게 의형제 같은 5인의 장수가 있었음이 확인되는데요. 이들은 모두 이순신이 지휘하는 전라 좌수형 소속의 부하 장수들이었습니다. 이들 5인의 면면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부사 권주는 일본군의 침략 소식을 듣고는 가장 먼저 여수로 달려와서 이순신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던 장수입니다. 이분이 문과 출신이었지만 이순신이 칭찬할 정도로 활 쏘는 실력이 아주 출중하였습니다. 동명이인인 방답첨사 이순신은 임진년 제1차 출동 때 중요 직책인 중의장을 맡았으며 적을 사살하는 데 주력하고 목을 베는 일에 힘쓰지 말라라고 하는 이순신의 지시를 가장 충실히 따른 장수였습니다. 이순신이 통제세에서 파직되고 의군부에 하옥되었다가 백의종군 처분을 받고 풀려났던 정유년, 그러니까 1597년 4월 1일 술병을 옆에 차고 와서 밤새도록 위로했던 이가 바로 방답첨사 이순신이었습니다. 흥양형감 배흥립은 갑오년, 그러니까 1594년이죠. 9월 달에 이순신이 임금 선조로부터 질책성 밀지를 받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밤늦게 방문하여 위로를 하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또 찾아와가지고 이순신의 불편한 심기를 살필 정도로 희노애락을 함께한 장수였습니다. 녹도만호 정우는 정의감과 용기가 남다른 장수였는데요.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한시바삐 경상도 해역으로 출동해서 적을 막아야 합니다 라고 적극 건의하고 매 해전마다 선봉에 서서 커다란 공을 세운 장수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임진년 9월 초에 있었던 부산포해전에서 전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양형감 어영담은 전라도와 경상도의 바다 지리에 아주 밝아서 출동할 때마다 언제나 앞장서 물길을 인도하여 이순신으로부터 매우 두터운 신임을 받았는데요. 이분도 또한 갑오년, 그러니까 1594년 4월에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사망함으로써 이순신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했던 그런 장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순신을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충성을 다하였으며 그와 더불어
즐거움과 괴로움을 함께했던 의형제 같은 부하 장수들이었습니다. 이순신의 인격에 감동하여 뜻을 함께하고자 한 사람은 비단 관직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이순신이 군사를 모집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영호나 밀대에서 스님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장계를 확인해 보면 승려들이 소문을 듣고 즐거이 모여들어 한 달 이내에 4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 중에 용기와 지략이 있는 순천에 사는 승려 3회를 시호 별도장, 흥양에 사는 승려 의능을 유격 별도장, 광양에 사는 승려 성위를 우돌격장으로 정하였습니다. 스님들뿐만이 아니라 의병들도 모여들었습니다. 구례에 사는 진사 방처인, 광양에 사는 한량 강희열, 순천에 사는 보인 성응지 등이 의병을 일으켰으므로 방처인을 도탄으로, 강희열과 승려 성희 등을 두치로 보내 수비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이순신과 함께했던 의병과 승병, 이들 또한 나라와 백성을 진정 사랑하는 이순신의 인격에 감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아가 백성들도 모여들었는데요. 통제영의 해상기지였던 한산도뿐만 아니라 정유재란 이후 고금도에 통제영을 설치했을 때 순식간에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순신이 전사한 뒤에 남해연안을 순시하던 좌의정 이덕형은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조정에 올립니다. 첩보가 있던 날 군량을 운반하던 인부들이 이순신의 전사 소식을 듣고는 무지한 노약자라 할지라도 대부분 눈물을 흘리며 서로 조문하기까지 하였으니 이처럼 사람을 감복시킬 수 있었던 것이 어찌 우연한 것이겠습니까? 이순신이 나라를 위하여 순직한 정상은 옛날의 명장과 비교해도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무지한 노약자조차도 이순신의 전사 소식을 듣고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 조문하도록 하였을까요? 또한 무엇이 이순신 주변에 의병, 승병, 심지어 백성들까지 모여들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넘어 진정 부하장병, 백성, 나라를 사랑하는 이순신의 고결한 인격 때문이었습니다. 이순신의 고결한 인격은 조선의 민, 관, 군의 역량을 통합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한 것이지요. 어찌 보면 이순신의 고결한 인격이 나라를 구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리더는 늘 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또 한편 끊임없이 인격의 도야에도 힘을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벌 백계와 같은 엄격한 처벌도 리더의 고결한 인격이 뒷받침되었을 때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것이 인격이 리더십이다 라고 하는 말의 참뜻이요, 인격 강화야말로 리더십의 극치다 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나는 과연 나 자신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이 충돌하였을 때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나는 과연 나의 무한한 이기 욕구를 넘어 내가 속한 조직 공동체를 위해, 나라를 위해 헌신, 희생할 수 있는 고결한 인격을 갖추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고결한 인격의 함양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